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바로 메모리 보안을 둘러싼 아주 치열하고 끝없는 전쟁이죠. 오늘 이 전쟁의 내막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코드 한 줄 잘못 썼다고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C나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바로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근본적인 취약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요, 메모리가 규칙 없는 서부 개척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머한테 메모리를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이 강력한 힘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할당된 공간을 넘쳐 흐르는 버퍼 오버플로어 같은 실수가 딱 한 번만 나도 그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재앙적인 보안 구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그래서 운용체제 개발자들이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디지털 방어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방어벽, 그게 바로 주소 공간 레이아웃 무작위와 우리가 줄여서 ASLR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 ASLR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소를 그냥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매번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타겟의 집 주소를 매번 새로 알아내야 하는 셈이에요. 직접 공격하기 전에 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취약점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방어벽이 한 겹 더 생긴 겁니다. 훨씬 까다로워졌죠. 그런데 만약에 공격자가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에다가 악성 코드를 직접 심어놓고 자, 이제 실행해! 하고 명령할 수 있다면요? 그럼 ASLR도 소용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방어벽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NX, 즉 실행불가 메모리라는 건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강력합니다. 스택이나 힙처럼 원래는 데이터만 저장하기로 약속된 공간 있죠? 이 공간은 데이터 전용 구역이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격자가 여기에 악성 코드를 숨겨놔도 CPU가 여긴 실행하는 곳이 아닌데? 하면서 아예 실행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와, 이 기술 하나 때문에 단순하게 코드 심어서 실행하는 공격은 그냥 원천봉쇄가 됐어요. 공격과 방어의 판도가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벽이 두꺼워지니까 공격자들도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훨씬 더 영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무기가 막히니까 이번엔 아예 시스템이 원래 가지고 있던 코드를 역으로 이용해서 반격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건 마치 적진의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군 병사 몇 명을 포섭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원래 붙어 있던 정상적인 코드 조각들을 납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법을 알아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ROP, 반환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공격 기법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흩어져 있는 아주 작은 코드 조각들, 이걸 가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젯들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교묘하게 하나하나 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악성 기능을 완성시키는 거죠. 보세요. 이건 새로운 코드를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던 코드들을 순서만 바꿔서 실행하는 거니까 NX 방어벽은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교묘하게 우회한 거죠. 자, 정리해보면 ROP 공격은 이런 식이에요. 먼저 프로그램 메모리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쓸만한 가젯들을 전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엔 이 가젯들의 주소를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스택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탁 가로채서 이 스택에 쌓아놓은 주소들을 따라가게 만들면 그대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공격이 성공하는 거죠. 멀쩡한 프로그램의 부품들로 완전히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조립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전쟁터가 또 바뀝니다. 운영체제 수준의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싸움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라이브러리, 그 심장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GIBC 업데이트인데요. 예정에는 VMAMLLCK_훅이라는 아주 특별한 함수 포인터가 있었어요. 이게 공격자들한테는 정말 맛집 같은 목표물이었습니다. 여기만 딱 장악하면 프로그램 전체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들이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공격자들은 가장 강력하고 즐겨 쓰던 무기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린 셈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모리 할당자, 그러니까 메모리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를 막 연결 해제할 때 이게 정말 안전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메모리 덩어리의 크기나 정렬이 이상하지 않은지 계속 검사하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구조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곳곳에 함정이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과정 자체를 훨씬 더 깐깐하고 안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발한 방어 기법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메타데이터 격리입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예를 들어 이 데이터 덩어리는 크기가 얼마다 같은 정보예요. 예전에는 이 관리 정보랑 실제 데이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자가 버퍼 오버플로우로 데이터를 넘치게 만들면 바로 옆에 있는 관리 정보까지 쉽게 망가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데이터가 아무리 넘쳐 흘러도 저 멀리 있는 관리 정보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막으면 뚫고 또 막으면 다른 방법으로 뚫고 이런 공방이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맨날 이렇게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까? 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씨뿔뿔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건 개발자한테 계속해서 돌아가는 전기톱으로 저글링을 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 와,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히죠? 이게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구멍을 막는다는 건 애초에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세워진 설계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러스트 같은 언어입니다. C++ 모델과 러스트 모델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달라요. C++는 개발자한테 자, 메모리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 하고 모든 책임을 맡기는 방식이죠. 빠르긴 하지만 그만큼 실수가 나오기 너무 쉬워요. 반면에 러스트는 아예 컴파일러가 경찰처럼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나 빌림 같은 아주 엄격한 규칙을 들이대면서 이거 규칙 위반인데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 하면서 코드가 실행되기도 전에 컴파일 단계에서부터 에러를 모조리 잡아내버리는 겁니다. 버그를 나중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버그가 있는 코드는 만들어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의 핵심은 바로 이 컴파일러가 보장하는 안전성입니다. 메모리 하나당 주인은 딱 한 명만 있게 해서 충돌을 막고 데이터에 대한 참조가 데이터 자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서 생기는 문제 같은 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려요. 그 결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버퍼 오버플로우나 이중 해제 같은 끔찍한 메모리 버그들이 컴파일할 때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야말로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뒤집어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의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궁극의 전략인 셈이죠. 자, 이렇게 치열한 군비 경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지금의 보안은요, 어느 하나만 믿는 실버블렛 같은 건 없습니다. 다층적인 방어 체계죠. 운영체제 수준에서는 ASLR이나 NX가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 위에서는 강화된 라이브러리가 버티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점점 러스트 같은 메모리 안전 언어로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겹의 방어막이 함께 작동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핵심 인프라를 돌리고 있는 C++ 코드가 무려 1조 줄이 넘는다고 합니다. 1조 줄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래되고 잠재적으로 취약한 코드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상 전체가 이 거대한 과거의 유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 메모리를 둘러싼 끝없는 전쟁에서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이기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어마어마하고 취약한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